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교육청 원격 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중 줌을 활용한 원격 수업 파트를 맡은 물고기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줌 Q&A, 줌 활용 수업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줌을 활용한 수업을 하시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마다 아이들의 접속이 지체되어 기다리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수업 시작 시간이 9시라면은 학생들에게 8시 50분까지 접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분 전에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한 뒤 9시가 되면 교사가 모두 수락을 누르는 방법으로 수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할 때 수락을 누르지 않고도 접속되게 하고 싶어요. 줌 화면 아래쪽에 있는 보안 버튼을 누르신 후 대기실 사용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화면이 꽉 차지 않게 세로로 보여요.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가로로 놓으라고 하세요. 가로로 놓으면 꽉 차게 보입니다. 유튜브 화면을 공유하기로 보여주는데 학생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동영상 화면을 화면 공유로 보여주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 영상과 음성이 균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영상물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싶어요. 교사 화면의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를 눌러놓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에 글씨 쓰기가 어려워요. 원활한 판서를 위해서는 타블렛이라고 부르는 디지타이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는 화면에 강조 표시나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화면 공유 메뉴 중에 주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디오에서 울림이 생겨요. 울림이 생기는 것을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하울링은 2개 이상의 기기가 가까운 장소에서 회의에 참가할 경우 발생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거나 한 기기를 음소거 또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좌우 반전으로 나와요. 비디오 설정에서 내 비디오 미러링 버튼을 끄시면 반전되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 반 학생 모두 일괄로 음소거 해제를 하고 싶어요. 모두의 음소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버튼 그리고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모두에게 음소거 또는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를 요청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활용했던 줌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함께 활용하기. 줌에서도 채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보다 그 기능이 좋지 못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며 PC용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을 함께 병행하며 수업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영상물의 링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 학생들의 과제물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교사에게 보내기,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기,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 퀴즈와 답변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급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과제 제시,
학생들의 과제 제출 및 수학,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결과물은 카카오톡으로 즉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반면 조금 더 교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과제물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과제를 제시한 후 줌으로 수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생들은 각자가 과제를 해결합니다. 수행하는 중간중간 줌을 통해 어려운 건 없는지 잘 해결되는지를 물어보고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활용 방법은 웹을 활용한 상호작용 도구 파트에서 자세히 안내될 것입니다. 줌으로 모든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교사의 설명을 몇 시간 동안 보고 있기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지칩니다. 하지만 컨텐츠 제공형으로만 수업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줌을 통해 쌍방향과 컨텐츠 제공형 수업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업 시작은 줌을 통해 다 같이 만납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해야 할 과제, 컨텐츠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활동 1은 A 영상 보기, 활동 B는 B 영상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활동 3은 카톡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 교사가 업로드 해놓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약 30분 동안 학생들은 각자가 컨텐츠를 듣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다시 줌에서 만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퀴즈나 질문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과서 PDF 파일과 타블렛으로 개인 교습하듯 수업하기. 교과서 PDF 파일과 타블렛이 있으면 개인 교습을 하듯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PDF 파일은 교과서와 함께 담겨온 USB 플래시 메모리 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크로밧 리더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과서 PDF 파일을 연 후 줌의 화면 공유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석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교과서 위에다가 밑줄 긋기, 강조하기, 메모하기, 직접 풀어주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1, 2학년의 경우 줌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1학기에도 대부분 EBS TV 시청으로 대신했었습니다. 하지만 EBS 시청만 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줌을 활용한 하루에 한 번 만나기를 통해 오늘 하루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쯤에 교사가 개설한 수업방에 부모님의 휴대폰을 활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이곳에서 EBS에서 배운 내용, 오늘 하루에 대한 묻고 답하기를 한다면 EBS만 시청하다가 끝나는 원격 수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줌 Q&A, 줌 활용 수업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물고기 선생님을 검색하여 연락해 주세요. 이상으로 줌 수업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